자, 그러면 이제 우리 4주차 수업이었던 또 다른 T테스트들. 우리 원래 기존에는 T테스트가 우리가 배웠던 T테스트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의 평균 차이를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평균 차이를 분석을 해서 얘네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이 차이가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를 구분하는, 그것을 분석해내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또 다른 T테스트는 같은 그룹 내에서의 변화와, 그리고 두 그룹 이상, 세 그룹부터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그런 T테스트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와 같이 지금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자, 이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T테스트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이 기존의 T테스트가 표본의 표본 추출에 따른 에러를 고려해서 t-밸류를 계산해내고, 그 t-밸류를 바탕으로 p-밸류를 계산해내서, 그 p-밸류를 바탕으로 이 두 그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를 구분해내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겹도록 한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은 뭐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그룹, 우리 수업에서 제시했던, 그 가정했던 상황은,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을 때 그 신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신약이 혈압을 어떻게 조절하는 약이라면은 A 그룹에게는 새로운 약을 처방하고, B 그룹에게는 기존의 원래 약, 혹은 아무런 어떤 성분이 있지 않은 약을 처방을 해서 A그룹의 혈압의 어떤 변화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면은 약을 그 약이 약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 수행하는 서로 다른 A그룹, B그룹의 혈압의 평균 혈압의 차이를 구하는 게 바로 기존 독립표본 T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한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에 어떤 한 그룹이 약을 먹기 전후에 약을 먹기 전후에 혈압을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약을 먹기 전후에 혈압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약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그룹에게는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약을 처방하고, 어떤 그룹에게는 기존의 약을 처방하고, 또 다른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아예 처방하지 않은 그룹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의 약 효과가 어떤 식으로 약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서로 다른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그룹에서의 시간에 따른 혹은 처치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T-테스트, 또는 세 그룹 이상의 서로 다른 세 그룹 이상의 그룹의 어떤 평균 혈압의 차이를 비교하는 T-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또한 T-테스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을 하면 우린 T-테스트인데, T-테스트는 이렇게 같은 그룹 내 차이 또는 세 그룹 이상의 차이를 구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동일한 그룹의 변화를 비교하려면, 이게 집단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이야. A 그룹과 B 그룹이야. 서로 다른 두 그룹이에요. 그러면 그 집단을 독립적으로 다른 독립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B그룹인데, 약을 먹기 전에 B그룹 5명이고 약을 먹은 후에 B그룹 5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같은 그룹이지만 짝지어진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명하기를, 이 두 약을 먹기 전에 B그룹과 약을 먹은 후에 B그룹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표본적으로는 다른 수치를 지닌 표본이 된 경우에는, 만약에 약을 먹여서 어떤 혈압 수치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두 표본은
대응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두 표본에 대해서 수행하는 t-테스트를 대응 표본 t-테스트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독립표본 t-테스트와 대응 표본 t-테스트는 분포의 가정만 살짝 달라질 뿐 계산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포의 가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같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기존의 t-테스트, 독립표본 t-테스트와는 계산하는 방식이 같은데 표본 가정이 달라져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 대응 표본 같은 그룹의 시간에 따른 혹은 처치에 따른 서로 다른 그런 결과를 평균 값을 서로 다르게 나타내어지는 값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는 다른 통계적인 방법론을 써야 돼요. 엑셀 분석할 때도 이게 다르게 나옵니다. 왜? 분포 가정이 달라서 엄연히 다른 통계적인 방법론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은 같지만 분포의 가정이 달라져서 그래서 완전히 같지만 이렇게 표본의 가정이 달라지면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론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엑셀 분석을 수행을 할 때도 서로 다른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차 실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바로 이 비교할 그룹이 3개 이상이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서로 다른 세 그룹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때 이것도 기본적으로 t-테스트와 똑같습니다. 원리는 t-테스트와 똑같아요. 자, 그럼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비교할 그룹이 3그룹 이상이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게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A와 B가 다르고 B와 C 그룹이 다르고 또 A와 C 그룹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A 그룹과 B 그룹의 T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B 그룹과 C 그룹의 T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A 그룹과 C 그룹의 T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얘네들의 T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A 그룹과 B 그룹이 어떻게 다른지, B 그룹과 C 그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A 그룹과 C 그룹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T 테스트에 따른 P 밸류를 뽑아내서 얘네들의 P 밸류가 각자 다 유의미하게 나오면 A 그룹과 B 그룹과 C 그룹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뭐 얼추 맞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자 t-테스트라는 것은 어땠어요? 그 분석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분석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 오류를 고려한 것이 t 값이고 그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자 A그룹과 B그룹의 T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B그룹과 C그룹의 T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A그룹과 C그룹의 T테스트를 수행을 하면 얘네들을 따로따로 하면 A그룹과 B그룹의 T테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고려되는 오류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B그룹과 C그룹의 T테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고려가 되는 오류가 따로 있고 그리고 A그룹과 C그룹의 T테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고려가 되는 오류가 또 따로 있고 이 오류가 각각의 T테스트마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류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연히 동시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T테스트를 이렇게 3번 해버리면 이 분석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오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오류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한 번에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의 데이터와 그 평균 값이 다른지를 우리가 동시에 고려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A vs B, B vs C, A vs C 그룹의 평균 차이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t-테스트는 어떤 걸 고려하는 거예요? 각 그룹의 평균과 그 그룹의 분산을 고려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 그룹의 t-테스트도 그 그룹들의 평균과 분산을 고려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자, 먼저 그림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림, 이거 뭐예요? 분포도입니다. 이거 각각의 분포도죠. 분포도인데, 자, 이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 그룹의 데이터의 분포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만 보세요. 우리 분산이 이런 식으로, 분산이 이렇게 평균을 기점으로, 이쪽은 분산이, 자, 이쪽은 분산이 오밀조밀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이 세 그룹의 데이터셋이, 자, 그리고 얘는 어때요? 평균을 기준으로 분산이 꽤나 퍼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 내가 모은 데이터셋이 지금 얘는 왼쪽은 세 그룹의 데이터셋, 세 그룹의, 자, A 그룹, 자, 이게 지금 얘가 A 그룹의 데이터셋이고 얘가 B 그룹의 데이터셋이고 얘가 C 그룹의 데이터셋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 A 그룹의 데이터셋은 평균은 구해져요. 근데 평균을 기준으로 이 평균 근처에 내가 모은 데이터셋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내가 모은 데이터셋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혈압 수치를 이렇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자, B그룹도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잘 모여져 있다. C그룹도 평균을 기준으로 잘 모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A그룹의 데이터셋, B그룹의 데이터셋, 그리고 C그룹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A그룹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데이터셋이 굉장히 퍼져 있어. 자, B그룹은 어때요? 데이터셋이 굉장히 퍼져 있어. C그룹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이 굉장히 퍼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 그림만 한번 보자고요. 이 그림만 한번 보자고요. 이 그림만 보면은 어때요? 자, 왼쪽에 이렇게 데이터셋이, A그룹의 데이터셋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 그러면 자, 평균은 지금 여기서 이 평균은 같은 겁니다. 자, 이 데이터셋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자, 봅시다. 이게 지우개가, 자, 지금 이 분포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평균값이 그대로 인 상황에서 분포가 자, 왼쪽에 있는 분포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분포는, 왼쪽은 그룹들의
데이터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굉장히 잘 모여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위로 옮겨 본 겁니다. 평균 값은 똑같아요. 평균 값은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분포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평균 값을 기준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A그룹, 얘가 B그룹, 얘가 C그룹이에요. 자, 평균 값은 똑같은데, 평균 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평균을 기준으로 데이터들이 위의 분포에서는, 이 위의 분포에서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고, 아래는 평균 값은 똑같지만 굉장히 데이터가 이렇게 흩뿌려져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부터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A그룹의 데이터 분포와 B그룹의 데이터 분포가 겹쳐져 있는 곳이 있죠. 그쵸? 이 겹쳐져 있는 곳이 뭐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입니다. 자, A그룹에서 이 X 변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가로축은 뭘 뜻합니까? 혈압이죠. 혈압. 그러면 이쪽이 대략 A그룹의 혈압이 평균이 110이고 여기가 130, 이쪽이 140 이렇게 평균이 잡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A그룹에서 110과 130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이 A그룹에서는 이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B그룹에서는 110과 130에 해당한 사람이 또 요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겹쳐지는 A그룹과 B그룹의 이 분포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딱 여기. 여기. 이 면적. A그룹과 B그룹의 분포가 겹쳐지는 이만큼이 이제 A그룹과 B그룹에서 같은 수치의 혈압을 지닌 사람이 같이 모여있는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이 면적은 뭐냐면 A그룹과 B그룹이 이만큼 닮아 있다. 다르지 않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그룹과 C그룹은 어떻습니까? B그룹과 C그룹. B그룹의 분포는 지금 어떻게 생겨 있어요? 자, B그룹의 분포는 여기 있죠. C그룹의 분포는 여기 있죠. 그럼 B그룹과 C그룹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뭐야? 이만큼의 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B그룹 데이터와 C그룹 데이터는 여기에 칠해져 있는 면적만큼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같다. 이만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아래에서는 이제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에 해당한 사람들이 이만큼 닮아 있는데 자, 위는 어때요? 자, 위에는 이제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 모두 데이터 이 평균 값을 중심으로 이 평균 값을 중심으로 굉장히 데이터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케이스이죠. 그쵸? 아래쪽보다 비교적. 그러면 얘네들이 겹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얘네들이 겹쳐 있는 부분은 어때요? 딱 요만큼이야. A그룹과 B그룹
이 같은 구간이 같은 면적이 A그룹과 B그룹이 딱 이 삼각형 면적만큼 같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B그룹과 C그룹을 비교하면 어때요? 자, 이만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에서는 이만큼 닮아 있었고, 그리고 이만큼 닮아 있었던 것이 이 데이터의 수집된 데이터의 분포가 평균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서로 다른 두 그룹 간의 같은 닮은 면적이 닮았다고 설명되어진 그만큼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자, 이 산 분포, 이 산이 평균으로부터 이 산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평균으로부터 내 데이터가 점점 더 퍼져 있다. 내가 수집한 데이터의 분산이 커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수집한 데이터의 분산이 커질수록 지금 겹쳐지는 서로 이 그룹 간에 겹쳐지는 면적이 커지죠. 그쵸? 내가 모은 데이터의 분산이 이렇게 커지니까 분산이 이렇게 적을 때보다 이 면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나타내지겠죠. 그러면 면적이 적어질수록 뭐야? 면적이 커질수록 뭡니까? 면적이 커질수록 그쵸? 서로 차이가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럼 면적이 작아질수록 차이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야? 분산이 적으면 각 그룹의 분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서로 다르지 서로 각 그룹의 분산이 이 산의 모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면적은 작아지고 겹쳐지는 면적은 작아지고 그러면 겹쳐지는 면적이 작아진다는 건 뭐야? 그룹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그룹 간에 다르다.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겹쳐진 면적이 커지고 분포의 차이가 내가 서로 그룹 간에 수집된 데이터의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분산으로 구분하는 서로 다른 세 그룹의 차이를 구분하는 하나의 분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평균. 지금 이 산의 모양을 움직이는 요소는 여러분 이제 그림만 봐보세요. 산의 모양을 움직이는 요소는 이 산이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의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그룹의 데이터 분포는 데이터의 평균이 이 데이터의 평균을 나타내는 이 선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면 그래서 얘가 새로운 평균값 C'이 되고 얘는 mu3'이 되면은 산도 이 데이터 분포도 그대로 옮겨지겠죠. 모양 그대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C에서 C 프라임이 됐어. 그쵸? 평균이 멀어졌어. 평균값이 기존의 평균값에서 조금 더 먼 곳으로 갔어요. 평균값이 C 그룹의 평균값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 처음에 B와 C 그룹의 B와 B 그룹과 C 그룹의 평균값, B 그룹과 C 그룹의 평균값이 B 그룹과 C 그룹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얘네들이 얼마나 겹쳐 있는지를 나타내는 면적은 처음엔 어디였어요? 여기였습니다.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C 그룹의 평균이 이만큼 오른쪽으로 더 커지고 나서 얘네들 B 그룹과 C 그룹이 얼만큼 닮아 있는지, 얼만큼 겹쳐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면적은 어떻게 변했어요? 요렇게 변한 겁니다. 자, 어때요? 면적이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죠. 그쵸? 그래서 이 면적을 기준으로 겹치는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 얘는 그룹 간의 차이가 굉장히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그런데 얘는 그룹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평균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차이가 있다 없다를 면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차이는 다 있죠. 차이는 얘랑 이렇게 차이가 있고 얘랑 이렇게 평균값에는 차이가 있고 얘도 똑같이 평균값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런데 얘는 차이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한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데이터가 너무 겹치는 게 많아.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내가 모은 데이터가 평균 차이는 나긴 하지만 사실상 과연 내가 이 분포로부터 뽑아낸 평균이라는 값이 그 그룹을 잘 대표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B그룹과 C그룹은 너무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그 평균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그룹의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너무 겹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데이터들이 겹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인 차이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동시에 서로 다른 세 그룹의 평균의 차이를 잠시만요. 아이고. 자. 오케이. 자, 서로 다른 세 그룹의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평균이 서로 다른 세 그룹의 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세 그룹의 분산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자,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는 게 뭐냐면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고려를 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얘네들을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그룹 간의 평균들의 거리, 이 거리, 그리고 그 그룹
각 그룹의 분산 데이터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고려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분자, 집단 간 분산. 집단 간 분산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렵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각 집단의 평균 값이 서로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분자로 이 개념을 분자로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럼 집단 내 분산은 뭐예요? 집단 내 분산. 이 각 그룹에 각 그룹에서 모인 데이터 셋들이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각 그룹의 분산의 평균을 고려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그룹의 각 그룹의 분산이라는 것이 이 분산이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겹치는 부분이 커져서 얘가 이렇게 커지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커지겠죠. 겹치는 부분이 커져서 서로 세 그룹의 어떠한 특정 통계량이 세 그룹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즉, 이 집단 내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 간 분산은 이 평균 값의 거리라고 했었죠. 그쵸? 자, 이 거리가 평균이 얘네들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얘가 이렇게 멀리 옮겨가면 이 산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겹쳐지는 면적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면적이 줄어들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집단 간 분산, 평균끼리, 이 세 그룹의 평균끼리의 거리, 차이는 얘네들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은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그룹들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집단 내의 분산, 각 그룹의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분모에 위치시키고 집단 간 분산, 각 그룹의 평균 값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분자에 위치시키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이 집단 내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이 그룹의 어떤 값은 얘를 분모로 두면 어떤 특정 값은 줄어드는 그리고 집단 간 분산 이 각 그룹의 평균 값이 서로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져 있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어떠한 값은 굉장히 커지는 얘를 분모해 두면 어떠한 값은 그것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값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한 값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되어지는 최종 값을 f 값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f 값은 집단 간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 간 분산이 커지면 어때요? 그룹 간의 차이가 커지는 거였죠. 그리고 집단 내 분산이 커지면 어때요? 집단 내 분산. 이 분산 값이 커지면 어때? 그룹 간의 차이가 줄어들죠. 반면에 집단 내 분산이 줄어들면 그룹 간의 차이가 얘가 산이 굉장히 조그매지면 그룹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는 얘가 줄어들면 f 값은 커져요. 얘가 커지면 이 f 값은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이 f 값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집단 내 분산과 집단 간 분산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얘 자체가 커진다는 건 뭐야? 서로 다른 세 그룹 이상, 어쨌든 간에 세 그룹 이상의 그 그룹들 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식을 만들므로 해서 이게 바로 세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아노바 분산 분석의 원리입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그래서 이 차이가 F값이라는 게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F값을 우리 T테스트처럼 T값이 도출되는 T값에 해당하는 P값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값에 해당하는 P값 또한 존재하고 얘는 똑같습니다. 이 P밸류가 0.05이면 세 그룹들 간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또 이 P밸류가 0.05 이하가 아니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있다는 건데, 이러한 사후 검증 방식이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노바를 수행하는 수준에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결국엔 뭐야? 여러분들은 결국엔 세 그룹 이상일 때는 내가 비교자 하는 그룹의 평균이, 내가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의 수가 세 그룹 이상일 때는 아노바라는 것을 수행을 하고, 두 그룹이 같은 그룹이야. 같은 그룹에서의 어떤 시간에 따른 차이, 평균 차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처치에 따른 평균 차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페어드 T-테스트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해 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독립표본 T-테스트, 일반적으로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차이 분석은 이제 다 배우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 분석을, 자, 독립표본 T-테스트, 대응표본 페어드 T-테스트, 그리고 아노바의 차이 분석이 엑셀 실습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